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상훈 저자님의 리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저자님의 리듬은 음, 너무나 유용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샅샅이 한번 훑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너무나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쏟아집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읽어볼 것은 상대의 부정적 생각 싹 날려버리기. 어두운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 그래서 상대가 품고 있는 어두운 생각에 장단을 맞추듯 리듬을 맞춰주면 저절로 끌려 나온다. 끌려 나온 생각은 바라보는 순간 싹 사라진다. 생각은 왜 끝없이 피어오를까?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생각은 왜 끝없이 피어오를까? 80대 할머니 속의 어린아이. 80대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다가 사과를 깎았다. 이가 빠진 시어머니는 평소 사과를 못 먹는지라 별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만 나눠주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더니 자리를 떴다. 그녀는 아차 했다. 어머니께서 또 삐치셨구나. 그녀는 툭하면 어린아이처럼 토라지는 시어머니가 야속했다. 세상에 손자들 사과 깎아주는 걸 배아파시다니 왜 자꾸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시는지. 시어머니가 삐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둘까 하다가 문득 얼마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은 교수들의 회의가 있었다. 회의 직후 그녀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느라 좀 늦게 일어섰다. 그런데 일어서 보니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통상 회의가 끝나면 두세 명씩 무리를 지어 저녁 식사를 함께하곤 했다. 아니 이럴 수가. 나만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밥 먹으러 가다니. 수십 명의 동료들 가운데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말을 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 정말 기가 막혔다. 완전히 왕따 당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마구 뛰었다.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냉혈 인간들 같으니. 그때 느꼈던 불안과 공포는 몇 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외톨이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제야 알았다. 이런 외톨이 감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감정인데요. 음, 이 교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잠겨 있었다. 한번 꽁하면 적어도 일주일간은 입을 꽉 닫아버리는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장롱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살며시 다가가 시어머니의 두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는 손을 뿌리쳤다. 뿌리치는 손은 앙상하고 힘이 없고 차가웠다. 늙어가는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 밀려왔다. 그녀는 다시 손을 잡았다. 어머님 서운하시죠?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홍시라도 미리 준비해 놓을 걸. 어머님만 쏙 빼놓고 아이들에게만 과일을 줘서. 시어머니 손에서 힘이 빠졌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께 잘해드려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용서하세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10년도 넘게 모시고 살면서 아직 한 번도 껴안아 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잠시 후 울먹이며 말했다. 얘야 미안하고 창피하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 내가 왜 그렇게 속 좋게 행동하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네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고맙기 이를 데가 없구나. 난 늘 두렵단다. 네가 나를 미워하고 쫓아낼까 봐. 내가 갈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의 작은 행동에 민감해지는 것 같구나. 용서해라. 시어머니가 난생 처음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님,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을 박대하면 저도 늙어서 똑같은 박대를 받게 될 텐데요.
꼭 그래서가 아니에요. 전 어머님의 인간적인 면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어머님을 모시고 살 거예요. 얘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 손을 꼭 잡았다. 이처럼 팔순 노인의 마음속에도 어린아이가 들어있다. 존재를 무시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한다. 정말 그 어렵다는 시집살이, 그 어려운 시집살이도 정말 얼음을 녹이는 그 봄 햇살처럼 이렇게 녹여버릴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에 리듬을 맞춰주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중년 부부 속의 어린이는 또 어떤 어린 아이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한 지인이 지방에 정근을 가게 됐다. 결혼 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것이다. 그는 밤이 되면 종종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걸 귀찮아했다. 여보세요? 나야. 왜 전화했어요? 그냥 애들 다 들어왔어? 한 애는 들어오고 다른 애는 아직 안 들어왔네요. 왜요? 그냥. 또 할 말 있어요? 없어. 그럼 끊어요. 그러다가 큰아들은 외국에 나가고 작은아들은 지방대학 기숙사에 들어가 살게 됐다. 졸지에 텅 빈 집에 홀로 남게 된 아내는 밤이 되면 기숙사로 작은아들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엄마야. 왜 전화했어요? 그냥 잘 지내지? 아이 참 엄마도 어제도 똑같은 전화 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걸었어. 또 할 말 있어요? 없어. 그럼 끊을게요. 할 말 없으면 끊는다는 아들의 말. 그녀는 그 말이 그토록 차갑게 느껴지는 줄 몰랐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허전함을 메울 길이 없었다. 갑자기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지방에 정근한 남편도 외로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남편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너무나 반가웠다.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잘 지내시죠? 고마워. 심심하면 자주 전화하세요. 혼자 나가 있으니 외로우시죠? 가족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전화를 받았었네요. 용서하세요. 뭘 반갑게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고맙다니요. 당신도 많이 약해졌네요. 사실은 나도 그래요. 남편은 목이 메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내도 코끝이 찡해졌다. 그동안 남편은 객지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할 말 없으면 끊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녀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울었다. 그녀도 남편도 마음속으로는 어린아이였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존재를 인정하지 못할까. 인정받지 못할까. 늘 두려움에 떨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니 우리 뇌 속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류 최초부터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생존에 대해서 어, 급박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관장하는 뇌에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편도체라고 그 아니 어, 아미그달라 편도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존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즉각적인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합리적인 생각인지 어쩐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생존에 유익한 건지 아니면 불리한 건지 그걸 따져서 그 우리 뇌에 그 전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도체는 그 어떤 결정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5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시어머니, 삐지는 시어머니나 아니면은 이런 어 삐지는 시어머니 안에 어린아이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중년 부부 속의 어린아이, 외로움을 탔던 그런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리듬을 맞춰줘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만큼 살기 편해지는,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또 읽어볼게요. 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평소보다 좀 일찍 서둘러 퇴근하던 길이었다. 한 할머니가 허둥거리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뛸게요. 이 부분은 조금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존 문제가 걸리면 우정도 없다. 심리학자 태서가 대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면서 말했다. 성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게임에 불과한 시험이니까요. 그렇게 말한 뒤 슬며시 자리를 비웠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슬쩍 정답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역시 우정이 힘을 발휘했다. 학생들은 똑같이 시험을 보게 될 친구들에게 슬그머니 정답을 일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게임이 아닌 중요한 시험이라도 친구들에게 힌트를 알려줄까? 이번엔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준 뒤 이렇게 말해보았다. 이 시험은 직접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최선을 다해 풀어보세요.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시험을 마친 뒤 친구들에게 유리한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힌트를 던져주는 것이었다. 친구의 성적이 자신보다 높아진다는 걸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생존 문제가 걸리면 친구도 안중에 없다는 얘기다. 한 설문조사 기관이 미국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유명 인사들이 천국에 갈 가능성은 몇 %나 될까요? 답변은 마더 테레사 79%, 오프라 윈프리 66%, 마이클 조단 61% 등이었다. 이번엔 다른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럼 당신이 천국에 갈 가능성은 몇 %나 될까요? 놀랍게도 87%의 미국인들이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평생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헌신한 마더 테레사보다도 자신들이 천국에 갈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번엔 미국의 입시정보 사이트인 칼리지 보드가 83만여 고3 학년생들에게 물어보았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에 대해 99% 이상이 평균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논리적 능력을 갖췄다는 대학 교수들마저 이와 같은 질문에 94%가 내 실력은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또 99%가 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유머 감각은 탁월하다고 생각하며 운전자들의 90%는 내 운전 실력은 평균 이상이라고 확신한다. 심지어 시한부 목숨을 이어가는 암 환자들의 96%도 평균적인 암 환자들보다 자신들의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응답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남들보다 월등히 더 잘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과 직접 마주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심리학자 그린버그는 사람들에게 잘 빠진 몸매를 가진 남녀 모델의 전신 사전을 보여주고 말했다. 여러분의 신체 치수를 재서 사진 속 모델의 치수와 비교해 보세요. 그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겉모습은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린버그는 이번에 한술 더 떠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내면을 비교할 기회를 주었다. 여러분, 이제 모차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서 모차르트가 구사할 수 있었던 여러 외국어와 불과 10대의 나이에 내놓은 위대한 작품들을 열거해 놓았다. 모차르트가 이룬 업적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일들을 비교해 보세요. 그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갔다. 모차르트는 어린 나이에 그 많은 걸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평소 남보다 훨씬 더 잘났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막상 자신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되자 못 견디게 고통스러워했다.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은가? 어린아이, 어린아이처럼 구는 내 안의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보자. 자, 아미그달라가 있다고 했죠. 편두체.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아미그달라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빨갛게 보여진 이 부분이 우리 뇌 속의 아미그달라 편두체라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2만 가지의 온갖 상황을 겪는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자칫 단 한 가지 상황만 잘못 판단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예컨대 무지무지하게 바쁜 어느 날 황급히 길을 건너려는데 차가 고속으로 달려온다. 길을 건널까 말까. 판단을 잘못하면 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강도와 마주쳤을 때 상황 판단을 잘못해도 역시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때 빨간불을 켜 경보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아미그달라다. 그래서 이 아미그달라는 즉각적인 결정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뭐 전기 신호를 안 보내도 돼라고 생각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나한테 이게 해롭네? 유쾌하지 않네? 라는 순간 이 아미그달라는 전기 신호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불쾌한 기분이 들고 또 그게 불쾌한 기분이 들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미그달라에 저촉이 되면은 우리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비합리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감정이 비합리적이네 그렇게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그런 계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자 붙은 시댁 식구들도 그들의 감정에 시시비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그거를 내 감정과 같이 그들의 감정도 존중해주고 그 감정을 우리가 리듬을 맞춰주는 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아미그달라에게 나의 생존만이 유일한 관심사이다. 그래서 늘 자불안석이고 생존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느껴지면 무조건 빨간불을 켠다. 원시시대엔 호랑이, 늑대 등 물리적 위험에 빨간불을 켰다. 현대에도 강도, 폭력, 전쟁, 자동차 등 물리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더 무서운 괴물이 등장했다. 우리 현대사회는 이 아미그달라가 더 반짝반짝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 무서운 괴물, 경쟁이라는 심리적 괴물이다. 아미그달라는 남보다 덜 같거나 뒤져도 빨간불을 켠다. 남보다 덜 사랑받는다고 느껴도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면 파란불을 켜고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빨간불을 켜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잣대로 늘 남을 평가하고 심판하려 든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필레이 박사에 의하면 아미그달라가 위험 상황에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01초에 불과하다. 아미그달라의 위험 신호가 켜지는 순간 부정적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 날아든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선 상상 가능한 최악의 부정적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은 왜 아미그달라를 원시적 두뇌 혹은 머릿속의 5세 유아라고 부를까?
정신 연령이 5세 유아 수준이기 때문이다. 분노, 증오, 슬픔, 절망, 탐욕 등은 원시적 감정은 대략 5세까지만 성장한다. 그 이후엔 성장이 멈춘다. 대신 언어를 통해 논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두뇌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미그달라는 5세 유아처럼 나밖에 모른다.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 마음에 들면 파란불을 켜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빨간불을 켠다. 아미그달라는 분명 생존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다. 하지만 너무 집착하는 게 탈이다. 남에게 뒤져도 위험, 남에게 무시당해도 위험, 남보다 적게 가져도 위험,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아도 위험 신호를 켜댄다. 이러다 보니 하루 평균 5만 가지의 생각 가운데 90% 이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합니다. 그것들을 나는 왜 그럴까라고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에 리듬을 맞춰주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은 무성한 잡초처럼 부정적 생각들로 가득하다. 부정적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심신이 병든다. 우리 몸이 온갖 스트레스로 병들고 마음속에 고통이 가득한 것은 부정적 생각 때문이다. 이처럼 부정적 생각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면서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면 오히려 생존을 해친다.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뇌 속에는. 그래서 그 양날의 칼은 그 다루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양날의 칼을 가진 우리는 그 좋은 점은 좋게 쓰고 생존에 필요한 결정들은 아주 이롭고 뭐 이로운 결정으로 인정을 하되 그렇지 않고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털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부정적 생각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부정적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 그래서 리듬을 맞춰주면 리듬을 타고 끌려 나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나면은 그거를 소화하고 또 이제 찌꺼기들은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화장실을 가듯이 우리 몸 안에 찌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찌꺼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그 중요도를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는 병으로까지 이제 전이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너무 어, 알아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그 10%를 뺀 나머지 그 90%의 부정적인 생각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화장실 가듯이 해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리듬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 어, 부정적인 생각을 날려버릴 수 있는 이 리듬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